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하는 이석증은 의학용어로는 BPPV, 그래서 비나인 파록시즈말 포지셔널 버티고,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양성이라서 난치성은 아니고요. 그리고 발작성, 갑자기 생기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 체위성 어지럼증. 그래서 이석증은 특징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수초 또는 1, 2분, 길면 1, 2분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고리관 같은 경우는 뒤로 눕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고요. 수평방고리관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쉽게 진단이 되고 치료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석증을 저는 1, 2년이 됐어요. 아니면 이석증을 하고 계속 고통스러워 이런 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석증 치료 후에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석증 치료라는 것은 수평방고리관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베큐 요법, 옆으로 돌려서 눕는 거죠. 그리고 후방고리관 같은 경우에는 뒤로 고개를 젖혀 가지고 하는 애플리 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치료가 잘못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비인후과 중에서 우리가 프렌젤 글라스 확대하는 안경을 쓰고 치료하는 병원이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했는데 약물 치료만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석증은 이석을 잡아 넣는 거지 약물은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석증은 또 관내 이석도 있지만 팽대불응증, 돌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동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런 치료가 또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석증 치료가 잘못된 경우, 두 번째, 어지럼증 중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편두통성 어지럼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사실 이런 질환들 중에 전정신경염이 약하게 있을 때 안진이 생기기 때문에 자세를 바꿀 때 안진이 생겨서 보통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증상만 들으면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약간 뱅글뱅글 도는 듯이 어찔어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석증이랑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오래 가는 경우가 이렇게 이석증을 잘못 치료했거나 또는 이석증인 줄 알고 다른 질환을 계속 오래 끌었거나 이런 경우에 신민성 어지럼증, 심리적 어지럼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겼을 때는 또는 다른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 시민성 어지럼증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 사실 시민성 어지럼증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상당히 어지러운데 병원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은 마치 꾀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분명히 힘든 게 맞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어지럼증 치료를 잘못 받았거나 오래 가서 어지럼증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진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 감각이 예민해진 걸 인지를 하고 그런 감각이 무뎌지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 잠을 푹 잔다든지 아니면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겨내든지 정 안 된다면 전정신경염은 전정재활훈련, 이석증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점점점 심해져서 불안장애,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석증이 오거나 이석증이 재발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석증은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숙이거나 이럴 때 어지럽기 때문에 깁스를 한 것처럼 목을 이렇게 고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머리 감을 때도 그냥 감는 거죠. 두 번째, 후방고리관에 눕거나 일어날 때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잡고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좀 자신이 있다면 어지럼증에 반대쪽으로 눕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이라든지 밤에 심하면 어지럼증
방향으로 대체로 반대로 놓으면 됩니다. 팽대불응증, 돌이 달라붙어 있는 이석증은 사실은 반대쪽이 증상이 더 심해서 그냥 정면으로 눕는 게 좋은데요. 대체로 반대로 눕는 걸 추천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지럼증 중에 심해서 시민성 어지럼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 진단하고 조기를 치료를 해야 시민성 어지럼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증이 맞다면 제가 이석증 환자분들에게 걷기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걷는 시간은 점심때 그리고 한 1, 20분, 2, 30분을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석증 환자들을 점심때 걷는 걸 추천할까요? 앞에서 이석증은 이석이 구성된 게 60%가 내부에 석회암,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40%가 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에서 소장에서 관장을 해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랑 칼슘이랑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농도가, 우리 칼슘은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낮아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합성은 점심때 햇빛을 쐬는 거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햇빛을 쐬게 되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여러 질환들을 치료되고요. 특히 이석증 같은 경우에도 칼슘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다 보면 이석증이나 이런 것들로 생긴 소화장애, 메스꺼움 이런 것 때문에 위장장애가 생기거든요. 점심 후에 걷다 보면 위장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천천히 걷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환자들은 점심때 걷는 걸 추천하고요. 또 많이 좀 두렵거나 너무 만성피로라든지 너무 힘든 분들은 아침에 활력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아침에 걸어서 세로토닌을 흡수하고 그리고 교감신경이 처음에는 이제 불필요하지만 만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 더 에너지 넘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너무 자극돼서 이석증이 처음 왔을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천천히 걷는다든지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걷기도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자신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다면 천천히 걸어서 명상처럼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요. 만약에 자신이 너무 부교감신경만, 그러니까 너무 쉬고 너무 자고 너무 휴식을 취하다 보면 사실 일상에 복귀가 어려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감신경 자극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쐬면서 아주 에너지 넘치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석증, 후유증은 심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양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치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본인이 알고요.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하고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아주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간과하다가 나중에 이런 시민성 어지럼증을 발전하게 되고 심리적인 질환이 생기면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신건강과 몸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걷기를 쓴 저자인 오홍 작가는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 오홍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